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속하고 있는 단체 활동 상황이고 나라 돌아가는 상황인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마스를 지원하는 경제협력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하마스를 훈련시키고 또 하마스를 교육시켰다 하는 것을 정보 교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을 지배한 역사는 503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한 역사는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원수입니다. 1000년 지배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압박과 서름은 다 잊어먹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검찰 탄핵, 이 탄핵에 관한 주 범인은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 총재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중국의 서진핑이가 굉장히 러브콜을 했습니다. 적어도 15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서진핑이가 한국에 우호 방문을 와가지고 당대표인 박근혜 대표를 만나서 나는 당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한다. 당신 아버지가 이루어놓았던 새마을운동 정신을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에다 도입을 해서 중국을 전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책이나 모든 것을 자료 제공을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책도 지원하고 모든 것을 참 우호적으로 관계를 좋게 개선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잠정적인 생각에서는 이 서진핑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압력을 좀 행사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못하도록 좀 억압을 좀 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진핑하고 관계를 좀 좋게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의 정성절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에 참석을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가면 안 된다고 미구동성으로 들어있지만은 대통령은 참석하고 왔죠. 그러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수소폭탄인가 핵을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 쏘아대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중국의 서진핑에다가 청와대에서 5번이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진핑이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중국한테 쏘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인민일보하고 한국시보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타난 것은 서진핑이 지시해서 박근혜를 탄핵해야겠다. 탄핵 소리가 중국 인민일보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중국 조선족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친중파 국회의원들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우리들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합수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류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중에서 여러분 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하겠지만은 복면을 쓰고 경찰관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복면 쓴 경찰관하고 저하고 부딪혔는데 당신 얼굴 좀 보자. 당신 소속이 어느 소속이냐 이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관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위장 간첩 같다 이래 물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중국 공안이 설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찰이 그 중국 공안 경찰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로 사진을 찍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항복을 하게 되죠. 503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항복하게 돼서 결국은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것을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해방시켜 줘서 그 해방된 기념으로 만든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사관, 국가관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3.1절 기념식 행사를 지나고 나서 독립문에 와서 독립문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독립문은 중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기념으로,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킨 기념으로 세운 독립문이 독립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는 잠재적으로 보면 독립문은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아니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일본에서 해방된 기념으로 독립문이 씌워졌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고, 아무튼 일본은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지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문물과 문화를 우리에게 남기고 갔지만은 중국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나라 중국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우리나라 왕이 가서 영접할 정도로 서대문에 있는 영어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고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고 왕이 가서 구출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인정을 해야 한국이 왕이 되는 그런 조선시대에 우리의 학설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잡혀간 것은 50만 명이 넘고 중국에는 한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중국 청나라 사신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여자를 공출로 바친 그런 악질한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위안부에 대해서 만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홀리파워 나오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역사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새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